자, 그럼 왜 이럴까라고 해서 바로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맨발 걷기의 특징은 움직인다라는 거, 또 지압한다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자연과 접촉한다는 거예요. 그 접지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뭐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저는 이제 풍욕도 굉장히 그래서 가치 있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연에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그럴수록 우리 몸은 더 그 힐링이 내부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맨발 걷기는 최고의 운동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장점들도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암 환자들한테 권하는 운동을 하라면 뭐 텃밭 빼고 그 맨발 걷기는 꼭 들어가죠. 지금 이제 많이 밝혀졌죠. 숲에는 가면 어떻게 그냥 힐링 되지 않아요? 근데 그 힐링 되는 이유를 그전에는 몰랐을 뿐이지 이제는 이제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뭐죠? 피톤치드, 음이온, 심지어 요즘은 소리도, 향기도, 이 따사로운 햇살도 다 우리 몸을 치유한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숲의 가치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피톤치드를 얘기해 드리면 피톤치드는 그냥 숲에 가면 힐링이 되는 느낌이 바로 이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피톤치드를 이렇게 맞기 전에는 NK 세포, 이게 그 암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내추럴 킬러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세포인데요. 이 활성도가 18%였던 것이 살림력 후에 첫째 날은 3%가 증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21% 증가하고요. 둘째 날은 26%로 증가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논문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요즘은 나와요. 그래서 독일에서 숲 치료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 이 자연의 가치들은 또 뭐예요? 햇볕. 가면 햇볕을 저절로 쬐게 됐잖아요. 숲에 가면. 이 햇볕이 뭘 해줘? 비타민 D도 만들어줘. 요즘은 또 새로운 이제 산화질소 NO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산화질소가 혈관 건강을 좋게 한다. 그래서 동맥경화증 뭐 이런 것들 예방하는데 좋다. 또 이런 얘기하고 또 골다공증도 예방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가치들을 갖고 있어요. 이건 뭐 설명하면 따로 이 자료를 쭉 보여드리면서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나지 않을 정도의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삶의 어떠하냐에 따라서 질병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병을 치유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그 핵심의 원인이 삶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우리가 3, 40년 동안 경제가 굉장히 많이 성장해서 많은 뭐 영양학적으로도 풍성해졌고 또 의학적으로 많은 그 혜택을 받고 있지만 3, 40년 동안의 불임, 임시성 질환, 선천성 기형아, 자폐증,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뇌졸중, 치매, 암까지 어느 하나 늘지 않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럴까라고 해서 바로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식이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고, 운동이라든지 과로 이런 생활 습관이 바뀌었고, 잠이 부족하고, 야행성이 돼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스트레스도 많아졌고,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한 가지 그 대표적인 논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어요. 이 논문을 통해서 암의 원인이 유전자가 아니라 생활 습관에 있다. 이것을 밝혀낸 주요한 논문인데요. 자, 일본인이 2차 세계대전 전후로 경제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다른 나라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하와이에 굉장히 많아서 하와이에 일본촌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 하와이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본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비교해 봤더니 암 발생 패턴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장암은 78대 371. 굉장히 차이가 나죠. 직장암은 95대 297. 반대로 식도암 같은 건 150대 80% 거꾸로 반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희한하다 하고 다시 백인과 같이 또 다 조사를 해봤더니 하와이에 거주한 백인하고 하와이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암 1000명당 발생 숫자가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본이라고 하는 어떤 유전자 종자는 상관이 없고 본질적으로 어디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그 지방의 그 지역에 맞는 음식과 이런 걸 먹게 되고 그 시스템을 따라가다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삶이 원인이구나를 알게 돼. 그래서 그전에는 뭐 유전자가 원인이다 그러다가 그 다음엔 가족력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 생활습관병이란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된 것이죠. 그만큼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가치관의 차이예요. 근데 이 가치관에는 결과가 또 달라요. 왜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이렇게 편히 이렇게 뭐 옛날 사장이 배가 풀뚝 하는 게 사장. 그래서 저도 옛날에 열심히 먹은 게 그런 이유인데요. 열심히 먹고 뭐 자동차만 타고 운전해 주는 거 이렇게 뒤였다. 이런 것을 좋게 보면 그렇게 살아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대가를 치러야죠. 그 옛날에는 뭐 심지어 이런 얘기 농담도 있었나요? 그 양반은 뭐 테니스도 지가 안 치고 노예를 시키 뭐 또는 가정을 시키 이런 얘기가 있던 것처럼 근데 그 결과를 이제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땀을 흘리는 게 좋다고 하니까 헬스장에 돈 내고 운동하잖아요. 결국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 그 가치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뭐 중요한 건 그래서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면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지금은 아마 뭐 이렇게 먹고 뭐 이렇게 즐기는 게 좋아서 누릴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누리라고 말을 쓰는데 언젠가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이 될 때 제 말을 기억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20년 동안 이런 얘기를 떠들고 다녔잖아요. 근데 물론 요즘 뭐 채식 인구도 좀 늘긴 했지만 사실 요즘 이 채식 인구가 는 이유는 사실 기후위기하고도 많이 관련되고 또 애완견이라든지 이런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니까 이런 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더 큰 역할을 한 걸로도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큰 역할을 사실 못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자기 몸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데 결국 언젠가 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라도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 제 말을 기억하고 삶을 바꾸면 된다는데? 라는 걸 기억한다면 오늘 제 강의는 아주 큰 성공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치유가 안 되는 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해보니까 그래. 이런 단순한 얘기, 과학적인 이치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뉴턴의 법칙에는 뭐라고 하냐면 F=ma라고 하는 수식이 있는데요. 제2법칙이죠. 이것은 뭐냐면 초기값이 있고 그 과정을 이해하고 그 과정을 안다면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법칙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과의 법칙이고요. 즉 원인, 초기가 있으면 결과는 반드시 있다. 그 인과의 법칙은요. 다시 말하면 결과가 이렇게 떨어진 것을 이렇게 떨어지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요? 초기값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포를 이렇게 했던 걸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아프거나 또는 건강해지고 싶어?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 원인이 있으니까요. 초기값을 바꾸라는 거죠. 근데 초기값을 바꾸면 어떤 일이면 앞에서 얘기했지. 우리 몸은 치유하는 힘이 어마어마하다고 했잖아요. 저절로 치유가 돼요. 왜? 우리 몸은 자연이기 때문에. 이 자연의 이 힘을 믿듯이 우리 몸의 힘을 믿으시고 삶을 바꾸면 어떤 병이든 치유가 가능합니다.